이렇게 기준 양봉이 서고 난 다음에 고점에서 이중바닥 패턴을 공부할 바닥을 만들고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이 나오는데요. 이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 대개 40%에서 50%, 3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한 세 가지 원칙과 동시에 패턴을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요.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개인 투자자들에서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고 추적해 나가면서 이런 이중 저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평선들의 역배열 상황에서 진행을 되다가 여기서 상한가가 하나 출현하면서 정배열로 돌려버립니다. 자, 단기 이평선을 그냥 5일선, 11선, 21선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은 60, 120, 240, 480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1선, 11선, 5일선이 역배열 상태에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그리고 상한가가 하나 출현하면서 정배열로 바뀌어버리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 구간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서면서 단기 이평선들을 한 번에 돌려버리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 여기서 강하게 상한가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포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원원봉, 투원봉, 쓰리원봉에서 바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단기간에 이렇게 이중바닥 형식을 만들고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거나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나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정확한 메커니즘을 모르면 이런 구간에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승할 시점에 재료가 뭔지 어떤 이유로 상승을 했는지를 꼭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고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 이후에 매수를 가담을 해야 되는 거는 기본인 거 아시죠?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살짝 반등이 나오고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조금 터지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런 거래량들이 나와줘야 돼요. 이런 이중 저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저점 자리를 여기가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이쯤 되면은 일반인들은 거진 이 차트를 보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어져요. 이런 상한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도 나오고 여기서 단타들도 막 들어와서 치고받고 매도를 하는데 일정 부분 하락이 나오고 나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 종목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3일 전에 상한가 간 종목을 기억을 하는 종목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본인 스스로가. 아마 없을 겁니다. 기억을 못 할 겁니다. 그만큼 빠르게 주식 시세에 빠져가 있다 보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어떤 종목이 상승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했던 종목들, 당일 상승했던 종목들을 체크를 해서 상승의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은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추적이 필요한 거예요. 상승과 반락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형화된 타점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분할 매수.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윙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왔지만 이 구간까지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타 세력들도 들어와서 단타도 치기도 하고 단기간에 사고 팔고를 매매를 하다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람들의 좀 기억 속에서 좀 잊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식의 패턴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상승을 보이고 하락을 보이고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재차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 구간 정도 내려오면 굉장히 이평선들도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로 바뀐 상태고 이런 구간에서 이평선을 21선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간신권에서 삭제를 시켜버리거든요. 이 아닌 정배열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있으면 이 첫 번째 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그때 더 중요한 게 거래량이 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 형식을 완성이 되는 건데 평선에 대한 저항력이 와 있잖아요. 근데 이 이평선들이 아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 있다 그러면 더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도지가 나왔죠. 바닥권에서 도지가 나왔다. 이런 저점에서 거래량이 거의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을 정도의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잊혀져 가고 있는 종목이다. 그런 순간에 이제 다음날 거래량이 훅 들어오기 시작하고 일단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 실리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오면서 상승하는가에 따라서
단기 차익을 하느냐 아니면 좀 더 가져가느냐가 되겠죠. 반드시 이런 이중 저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양봉으로서 상승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반드시 증가해야 됩니다. 반드시. 거래량이 만약에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온다 그러면 목표치까지를 어디 N자형 보셨죠? 3,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음봉으로 하나 줄어드는 거죠. 이 구간에서 대부분 매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구간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안 가나 보다. 이제 안 가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매도세가 좀 나오겠죠. 물량을 한번 털어내고 다시 양봉으로 살려버리는 거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항상 이게 정석 패턴이에요. 항상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거래량이 무조건 증가해야 됩니다. 반드시 거래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왜? 이 구간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들을 이 구간에 구간에서 상승을 하면서 다 소화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40% 수익이 나왔습니다. 직장인 분들이나 일반 실시간으로 전업 트레이딩을 하기 힘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한번 보시고 이런 자리에서 저점을 살려두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는 조금 지켜보면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상승 이후에 다중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 어떤 포인트입니까?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단 기준양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력봉이라고도 하고 기준양봉이라고도 하고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강한 장대 양봉이 일단 출현한 이후에 이중바닥 형식을 잡는 패턴을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완전 바닥에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대형주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주가는 이제 조정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저점이 여기서 연봉이 나오면서 저점이 나와 반등을 한번 나왔고요. 두 번째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도 반등이 나옵니다. 네 번째 살짝 빠지죠. 다중바닥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상승 나오고 저항 맞고 내려와 가지고 또 다시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또 조정을 받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저점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저점을 살리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저점을 이탈해 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저점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점으로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저점이 나왔어요. 여기 저점이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하고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조정을 받는데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죠.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다중바닥 형식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추세를 돌파를 안 하면 수렴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수렴형의 끝자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중바닥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중바닥이라는 거는 2중, 3중 다중바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돌파를 하면은 상승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나오면 하락이 나오는 거죠. 이게 변곡점 자리인 거예요. 반드시 전저점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구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야 되고, 이평선들이 조금 이렇게 바닥에서 지지를 해주면 더 신뢰도가 높은데, 일단 이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라서 그러지는 않고요. 이 구간에서 수렴형이 만들어지고 다시 양봉이 출현합니다. 첫 번째는 급등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단봉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평선, 21선이나 이런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죠. 다시 또 양봉이 나옵니다. 거래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거죠. 이 전고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거래량이 증가해야 된다. 하루 쉬어가죠. 그리고 이틀 쉬어가면서 계속 전고점을 확실히 뚫어줄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 이후에 이렇게 눌림,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야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평선들의 수렴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랑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 이런 패턴을 보인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서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이제 뭐 기관 외국인들 수급까지도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도 할 수 있고 단기간에 좋은 흐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한 30%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방법들은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이동평균선의 밀집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 벌어져 있던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모였잖아요. 한 군자리로.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밀집이 나오면서 다중저점이나 이중저점이 패턴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평선 위에서 만들어지면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반드시 전 저점에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 저점보다 내려가면 안 된다. 전 고점을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차트를 여러 번 돌려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